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은 종종 큰 소리와 과장된 표현이 아닌 찰나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미묘한 몸짓과 시선에서 드러납니다. 설득하거나 강요하려 하지 않고 그저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조용하고 수줍지만 깊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말없이 사랑하고 말 대신 신중한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부드러운 거리에서 머물게 하며 피상적인 시선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행동을 하게 만들까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애정이 일상적인 순간들의 사소함 뒤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가들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비범한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말을 가로막거나 인상을 주려 하지 않고 그저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어쩌면 그는 멍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잊어버린 세부 사항을 갑자기 기억합니다. 그는 당신의 어리석은 농담에 웃고 무심코 당신의 몸짓을 따라하거나 당신 앞에서 초조해합니다. 그는 결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곁에 나타나 작고 사소해 보이는 관심을 보이지만 어떤 오은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좋아요와 영원한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진정한 연결, 즉 말없이 마음을 연결하는 시를 찾습니다. 진정한 감정은 화려한 꽃다발이나 화려한 문장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꾸준함, 참여,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림자 속에 머물고 싶어서가 아니라 땅을 뚫고 나오는 수줍은 새싹처럼 조심스러운 자기 인식 때문에 모든 곳에서 자신을 외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직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인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두려움입니다. 폭로되고 상처받기 쉽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에서도 숨겨진 애정, 배려의 미세한 몸짓,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디테일을 거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용기가 없는 바로 이 사랑이 필사적으로 곁에 머물며 거리를 두더라도 관계를 보호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거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나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 조용하고 은밀한 구석에서 태어나므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울 수 있지만 때로는 외우거나 복사하거나 상황에 따라 지시될 수도 있는 말로 표현된 사랑과는 달리 말 없는 사랑은 필터나 불순물 없이 마음에서 직접 나옵니다. 정복하거나 쟁취하려 하지 않고 그저 땅을 따뜻하게 하는 태양처럼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함이 그것을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형태의 인간 관계로 만듭니다. 루이스 헤이에 따르면 사랑은 치유력으로 그 영향은 말이 아닌 발산되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는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것은 약속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닌 말로 된 확인이 필요 없는 진정한 존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장이나 꾸밈 없이 순간의 순수한 진실 속에서 지지하고 관찰하고 그저 곁에 있는 미묘하지만 꾸준한 에너지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요구, 압박, 낙인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심 없이 주어지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데 그 목적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거나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이 당신이 평화를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시선이 너무 진실해서 당신이 방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을 부드럽게 대했던 사람. 낭만적인 상투어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관계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기대가 없고 감정적으로 드러나 영혼의 깊이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차갑고 회피적인 침묵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하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침묵 속에서 드러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는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끊임없이 설명과 변명을 요구받는 세상에서 이는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싹터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특별한 힘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종류의 사랑은 깊은 개인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 조건 없는 수용에 대한 우리의 낯선 반응을 드러내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의 변혁적인 힘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요구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자기 성찰로 이끌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치유를 향한 부름이며 죄책감 없이 운명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관계는 일종의 거울이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베풀 때 그는 마치 우리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스스로에게 베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부드러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종종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까지 변화시킵니다. 진실하고 꾸밈 없이, 부산함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사랑은 비겁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힘, 인내, 그리고 깊은 존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 의식적인 존재, 통제를 놓고 자신의 감정을 믿는 능력,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해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말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상호적일 때 두 심장이 입술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어 고동칠 때 진정한 마법이 탄생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관계는 우리의 감탄, 불안, 걱정, 심지어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 우리 내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또한 우리의 약점, 장점,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침묵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 말, 조건, 확신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사심 없는 애정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밝은 감정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의 자아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왜 죄책감 없이 선물을 받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왜 당연한 명예를 느끼는 대신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모든 관계, 특히 진실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영혼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지평선에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방해 없이 존재하며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히고 물러서고 이 행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조건 없는 사랑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생존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몸짓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즉 말로 표현되지 않고 몸의 모든 세포로 느껴지는 사랑은 이러한 모든 방어 메커니즘을 무장 해제하여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사랑은 우리를 직접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스스로에게 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깊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반영에 거부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지지하는 시선, 주의 깊은 경청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그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한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고통의 모델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휩싸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머물 용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이 거부 신호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자극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질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상호 변환 과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번역, 성숙한 관계에서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더욱 솔직하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아직 찾지 못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깨지기 쉬운 조화를 깨뜨리거나 거리를 좁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서 배려를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준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 가장 깊은 상처가 된 경험 때문에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반영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수동성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거울입니다. 이 질문은 비록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며 모든 제한적인 믿음, 모든 오래된 상처, 사랑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모든 뿌리 깊은 생각에 도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말없이 사랑할 때 그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가면이 아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도망치려는 시도 없이 이 반영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당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실됨과 마주했을 때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멀어짐은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감, 아물지 않은 상처를 표현하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특정 조건에 좌우되었던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즉,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거나 무언가에 대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면의 방어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움과 배려의 표현인 것이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연민, 파트너의 의무감, 심지어 숨겨진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간신히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싸워온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사랑을 받게 되면 의심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내게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 라는 질문들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대답은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나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무조건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종종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파트너가 실수를 해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존재가 자신의 감정적인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배려, 진실한 관심, 수용으로 가득 찬 시선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고 애쓰는 내면의 심연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우리에게 연민과 이해심으로 그 심연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멀어지고 도망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난공불락의 장벽을 세우고 두려움을 무관심으로 위장하고 부드러움을 날카로운 비꼼으로 바꾸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끈기를 갖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끈기가 항상 적절하고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간청하거나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굴욕감을 느끼며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중 한 명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랑은 감정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준비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루이스 헤이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작용합니다. 즉, 치유는 단순한 즐거운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치는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도 익숙한 것에 매달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밀어내면서 진정한 관계를 계속 파괴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비밀리에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을 때 고통과 실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호는 가능한 취약성에 맞서는 위험보다 더 안전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직면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나약함의 표현처럼 보이는 이 침묵은 종종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영혼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필요한 휴식이며 멈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요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존감 회복 작업이 시작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완벽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위해 이상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사랑이 이제는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 우리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거리도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름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만간 사랑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립과 온전함으로 향하는 길을 동행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깊은 감정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나
애정 표현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에서의 양육은 감정 표현에 대한 자제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관찰자는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항상 알아차릴 것입니다. 말없이 사랑해 라는 소중한 말을 전하는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미묘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중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제스처와 매너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당신의 문구, 웃음소리, 심지어 손의 움직임까지 따라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연결의 표현입니다. 뇌는 애정의 대상을 갈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단순한 물리적 반영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정한 정서적 메아리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사랑의 신호는 부드러움이 새우며 있는 유머러스한 놀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흥분을 숨기기 위해 농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조롱, 반복되는 농담, 당신의 습관을 조롱할 때 함께하는 특별한 시선은 모두 애정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더 깊은 감정을 숨기는 가면일 뿐입니다. 사람이 당신이 잊어버린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능력도 똑같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매일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언급했던 책을 갑자기 기억하거나 당신이 한번 좋아한다고 말했던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력 없이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간직할 때 이는 단순히 좋은 기억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의 생각과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당신의 의식의 경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그림자이며 당신의 모든 제스처, 모든 말, 모든 찰나의 미소를 연구하는 보이지 않는 관찰자입니다. 그의 시선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포착된 비밀이며 그는 숨겨진 호감을 드러내며 서둘러 시선을 돌립니다. 이는 존경과 현실 사이에 깨지기 쉬운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멀리서 당신을 감상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침묵의 고백입니다. 그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이며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는 웅변에 능숙하지 않고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의 존재는 당신을 떠받치는 닻입니다. 슬픔에 압도당할 때, 고통이 당신의 몸을 괴롭힐 때, 주변 세계가 색깔을 잃을 때 그는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적을지라도 그의 침묵의 존재는 따뜻함과 지원으로 당신을 감싸는 포옹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제력을 잃고 서투르고 수줍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음색이 바뀌고 웃음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들리며 물건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은 더듬거립니다. 그의 몸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열린 책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깊은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이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지만 부드러움의 공세에 굴복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당신의 가장 헌신적인 숭배자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와 경쟁의 여지가 없고 당신의 업적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당신의 침묵의 응원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당신의 미덕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비상하는 새처럼 번성하고 자유롭게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사랑은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건강을 챙기며 조용히 건강한 생활 방식을 권하거나 당신의 노력이 열정적이지 않더라도 지지해주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단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은근한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때로는 우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특별한 에너지, 즉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근한 지지, 요란함 없이 표현되는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기 위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종종 이러한 묵묵한 사랑은 수줍음 때문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에 있으며 자신의 마음의 상처로 당신에 대한 감정을 흐리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말없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적 언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감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가장 진실한 사랑은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진실성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내면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익숙한 것에 도전하며 사랑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의 표현이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곁에 머물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지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관심의 표시를 알아차렸다면 서두르거나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고백을 요구하지 말고 그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은 감사, 인내, 존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치유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랑 방식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랑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의 사랑은 나약함이 아니라 종종 감정적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이며 친밀함에 대한 깊은 열망과 다시 고통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의 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존중,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의 내면적 모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없이 사랑할 때 그는 마치 사랑으로의 복귀를 리허설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거절, 배신, 실망을 남긴 곳에 흉터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의 방식으로 나는 노력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침묵의 대화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어가 필요 없어지고 에너지의 흐름에 자리를 내어주는 소통입니다. 여기에는 가식과 위선이 없고 의미로 가득 찬 침묵과 진심 어린 존재만이 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종종 가장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켜보고 지지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것에 대해 침묵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문을 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끼는 감정의 가치를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고 단지 인간미를 더하여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거리감으로 인식되는 것이 실제로 힘을 회복하고 고통을 주지 않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휴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확신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소리내어 표현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깊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또한 치유력이 있는데 통제를 놓고 사랑이 서두르거나 강요된 요구 없이 자신의 속도로 발전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더 소박하지만 더 진실되고 어쩌면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감정이 고요함 속에서 꽃필 때 사람은 무심코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녹아들지 않고 줄 준비가 되었는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으며 그 깊이는 요란한 고백으로 측정되지 않고 그 진실성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느리고 은밀한 과정은 치유가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고 소유하지 않고 존재하고 통제하지 않고 돌보고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시대에 비록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도 머무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치유하고 익숙한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강해지면 이 사랑은 목소리를 내고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몇 안 되지만 명확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는 평온한 힘을 얻습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에 대해 소리치지 않지만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온전함에서 태어납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의심의 메아리가 울리지만 이미 확고한 의도가 무르익고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향한 열망으로 뒷받침되는 이 의도는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더 자유롭고 진실하고 의식적인 새로운 형태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감정적인 여정은 우리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개인적인 관계의 역사에서 뚜렷하게 반영되듯이 자기 가치에 대한 느낌과 진실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사람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독특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들어온 가장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조차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사랑이 실망을 가져다 주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자질을 반영하고 자기 인식의 길에서 충실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섬세하게 지원을 제안하는 이러한 사랑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옆에서 지켜보며 말없이라도 곁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날씬하고 똑똑하고 성공적이거나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 없이 삶에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장식과 꾸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진실성과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민, 인내,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일종의 내적 잠금 해제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고 미묘한 관심의 표시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지가 말했듯이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 즉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에 대한 초대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비록 항상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느껴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